안녕하세요. 저희 오늘도 한번 카톡 입시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입시를 준비하실 때 혹은 뭐 학교에서 뭐 글쓰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말하기 대회를 한다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자소서 면접 핵심 포인트, 오늘 자소서 면접 핵심 포인트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지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입시의 어떤 큰 그림이 이전에 어떤 학력고사나 수능 위주에서 자소서 면접으로 조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와 함께 면접을 보는 전형이 아주 많고요. 서류를 볼 때 자소서를 꼭 보거든요. 그리고 이 자소서 면접은 저희가 국제 중학교를 준비할 때나 아니면은 뭐 특목고나 자사고를 준비할 때도 반드시 보는 요소이기 때문에 굳이 대입에 관련해서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소서 면접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뭐 어떤 수업을 듣는다거나 학교에서 뭐 그런 대비를 해주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자소서나 어떤 면접을 볼 때 좀 유의해야 될 사항들, 어떤 게 핵심적인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가장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소서에는 말이죠, 몇 가지 그 고정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떤 학업적인 성취를 이뤘고 그걸 이루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했고 뭘 느꼈는지, 그런 거를 물어보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그런 성적 이외의 분야에서 어떤 체험 활동들을 했고, 어떤 활동들, 창의적인 체험 활동들을 했고 거기서 어떤 성과를 올렸고 뭘 느꼈는지,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봉사활동이나 어떤 나눔 활동, 배려 활동, 이런 것들을 뭘 했고 뭘 느꼈는지, 인성을 판단하기 위한 그런 어떤 평가 기준이고요. 그 네 번째는 독서가 나옵니다. 어떤 책을 읽었고 그 책의 내용이 뭐고 뭘 느꼈는지, 이런 게 나와요. 고정된 거거든요, 자소서에.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면접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는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가 정해져 있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대학교에 자소서와 면접을 보는 그 대학교 그 입시 담당관들의 관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뭘 보고 싶은 거냐면, 어떤 게 평가 기준이냐면, 대학교 이제 입학 홈페이지 가보면은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자소서나 면접의 그 평가 기준은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공통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거예요. 이 학생이 이 전공에 얼마나 적합한 학생인지를 이 자소서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학업 역량이에요. 학업 역량. 이 학생이 학업이죠. 공부를 하는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봅니다. 그걸 보고요. 또 세 번째로는 발전 가능성을 봐요. 발전 가능성. 네 번째로는 인성을 봅니다. 인성. 뭐 아주 여러 가지 영역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네 개는 모든 대학교에서 보는 거예요. 안 볼 수가 없지 않겠나요? 이 네 가지는? 그래서
이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자소서 면접을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 준비하실 때 필수적인 사항을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뭘 느꼈는지를 적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자소서 문항 4가지가 모두 뭘 느꼈는지를 적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뭘 느꼈는지를 우리는 그때그때 글로 써서 기록을 해둬야 되는 겁니다. 기록을 안 해놓잖아요. 기록을 안 해놓으면 내가 만약에 자소서에 내가 만약에 어떤 활동을 했어요. 창의적인 체험 활동을 했어. 혹은 성적을 굉장히 올렸어요. 그런 학업적인 어떤 성취를 이뤘어요. 그때 내가 뭘 느꼈는지를 기억을 해내야 돼요. 내가 안 써놨으면 그때 당시에 뭘 느꼈는지를. 그 기억이 제대로 되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지어내게 돼요. 지어내게 되면 진정성이 떨어져요. 독서 얘기도 잠깐 드리면,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뭘 느꼈는지, 그걸 기록을 안 해두면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뭘 느꼈는지를 몇 달 후에 어떻게 기억해 내가. 그렇기 때문에 꼭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뭘 느꼈는지를 적으세요. 독서하고 나서 적고, 어떤 학업적인 성취를 이루고 나서 적고, 봉사활동하고 적고, 체험활동하고 적고, 뭘 느꼈는지를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 적어 놓는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자소서 면접에 대비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자, 두 번째는 성취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첫 번째 문항이 학업적인 성취라 그랬잖아요. 학업적인 성취를 이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학업적인 성취는 어떤 거냐면, 내가 전 과목 만약에 평균이 한 60점 정도였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런 영상을 보면서 계기가 되실 수도 있겠죠.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가 결심을 하고, 성적을 좀 더 잘 받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성적이 올랐다. 그런 게 최상의 그런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 성적이 올라야 되는 거예요. 많이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하셔야 돼요. 막 그냥 열정이 앞서서 막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이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는 자기 주도 학습이란 말이에요. 이 학생이 자기 주도 학습이 얼마나 돼 있는지는 그 학생의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도 여기서 평가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도 학습을 실제로 하셔야 돼요. 그걸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과제예요. 그럼 자기 주도 학습이란 뭐냐? 제가 이전 카톡 이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기 주도 학습은 공부를 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하고서 공부를 하는 게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아주 디테일하게 계획을 하고 공부하는 게 자기 주도 학습이고요. 그걸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돼요. 내 꿈과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공부가. 거기서 주도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가 꼭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두 가지가 자소서 면접을 준비하실 때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느낀 점 기록하고, 두 번째 자기주도 학습을 체화해서 성과를 내세요. 그 두 가지가 필요하시고요. 자, 이제 필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럼 구체적으로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 여러분들, 절대로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나열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주 초보적인 글쓰기예요. 말할 때도 그냥 객관적, 제가 성적을 이 정도 받았고요, 어떤 이런 활동을 했고요, 이런 책을 읽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건 죽어있는 말하기예요. 죽어있는 그 글쓰기고, 그런 걸 막 나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어떤 지금 실수하시는 부분인데, 뭘 해야 되는 거냐면 그런 게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나열하지 말고
한 가지나 두 가지를 정해서 내가 어필하고 싶은 거, 만약에 학업적인 성취에 대해서 내가 막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내가 2학년, 만약에 예를 들어서 2학년 1학기 때 그 중간고사 때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오를 수 있었냐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오를 수 있었는지, 뭘 준비했는지. 어떻게 오를 수 있었냐면 제가 2학년 1학기 되기 전 겨울방학부터 시험을 잘 보겠다는 결심을 했고, 잘 보기 위해서 다른 잘하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부 방법이 뭔지를 찾아봤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필요한 겁니다. 찾아봤고, 그 중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고, 그걸 통해서 1학기 동안의 그런 뭐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 공부해야 되는 양을,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쪼개서 몇 쪽을 공부할 건지를 교재별로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플래너에 매일매일 이걸 적어놨고요. 이게 처음엔 잘 안됐지만 이 준비한 내용을 저희 뭐 어머님께 공유하면서 어머님도 저를 닥달하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극복을 했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계획을 안 세워서 그 전에 토요일까지 계획했던 거를 다 끝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계획 성취률을 올릴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고민을 했고, 공부를 했고 이뤄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 스토리거든요. 개인마다 달라요. 이걸 이렇게 어필하면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학업 역량이나 어떤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구체적으로 쓰세요.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추상적으로 저는 미래에 내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미래에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는 뭐 의사가 돼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꿈이 아닙니다. 전혀 구체적이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의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그 의학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분야 중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는 심장병에 대한 분야고요. 심장병, 제가 만약 이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다면 심장병 관련한 권위자이신 누구 교수님께 수업을 들으면서 심장병의 치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논문을 좀 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학병 학회인 어떤 학회에 참여를 해서 우리나라의 그 어떤 연구 성과들을 널리 알리고 싶고요. 뭐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구체적인 어떤 기관명이나 구체적인 어떤 내 어떤 책이나 그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게 진정성이에요. 그게 진정성.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말고 내가 진짜 관심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용어를 써서 그런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전혀 차별화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을 쓰잖아요. 아무런 임팩트가 없어요. 나밖에 못 쓰는 글을 써셔야 되는 거고, 그래야 임팩트가 생깁니다. 자, 제가 아주 약간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런 아주 간략하게 자소서와 면접의 핵심적인 준비사항과 그걸 이제 실제로 하실 때 겪는 두 가지 실수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지적해드렸죠. 다시 복기를 해드리면, 자소서 면접은 지금 입시에서 아주 중요하신데 필수 준비사항은 첫 번째로는 내가 느낀 점을 다 적으세요. 글로 적으시고, 두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을 실천하세요. 그리고 성과를 내세요. 그게 여러분들 하실 핵심 필수 준비사항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시는 실수 크은 두 가지는 일단 첫 번째는 그냥 리스트 나열하는 방식. 리스트 나열하는 방식은 자소서가 아니에요. 리스트 나열하는 방식 말고 그 아주 중요한 것들 한두 가지 뽑아서 그거를 상세하게 내 스토리를 넣어서 기술하는 것. 두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 자소서 쓸 때 좀 실수하시는 게 잠깐만요. 생각이 날 겁니다. 두 번째 실수하시는 부분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게 쓰시는 부분. 그거였죠. 추상적으로 쓰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셔야지 되는 겁니다. 나만 쓸 수 있는 얘기로 쓰라는 게 그런 얘기고요.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자소서 면접은 필수입니다. 이걸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스토리를 만드세요. 만드셔야 돼요. 스토리가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공부에도 집중을 하시지만 이런 자소서 면접에 쓸 강력한 스토리를 만드는 것도 지금 집중하셔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게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돼야만 내 성적보다 좋은 학교를 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성적만큼의 학교를 가면 그건 입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입시에 그냥 내 성적만큼 간 거죠. 입시에 대해서 뭔가를 안 해도 그건 그냥 가요. 그건 말고 내 성적보다 더 좋은 대학교, 그렇게 가는 게 승리입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그냥 갈 수는 없고 이런 게 준비가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자소서 면접에 쓸 내용을 준비하는 거예요. 학생부에다.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요한 것만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그 입시 대비하시는 어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카톡 이슈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